지금의 의대 정원에서요. 정원에서 거의 70% 80% 정도는요 현역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비학군지에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 좋은 학군지에 가야 좋은 대학에 갈까요? 실제로 이제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뭐 예전에 말하는 8학군 중심으로 해서 의대 진학률이 높은 건 사실이긴 하죠.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. 실제로 교육 특구에서도요, 나머지 1, 2%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요, 그냥 지방대도 가고,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, 언저리도 가는 애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보는 건 그냥 의대 진학률이 어느 학교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 학교가 강남에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그 인원을 찾아봤더니 N수생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. 지금의 의대 정원에서요. 정원에서 거의 70% 80% 정도는요. 현역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N수생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시에서는요. 어느 정도 공부력이 좀 있는 애들이 스킬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누가 더 그 연습을 빨리 풀었는지 그 연습을 하면 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어디가 잘 되어 있습니까? 그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. 교육 특구들이 잘 되어 있긴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이렇게 막 유학도 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건 유리한 건 있다. 예, 그건 인정하겠습니다. 하지만 비학군지에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면 우리가 비학군지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패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.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그 다음에 인강이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모 학원에서 만든 이런 모의고사 문제집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살 수가 있으니까 제 말은 그런 것도 구입해서 풀어보고 이렇게 노력을 좀 하면 굳이 학군지가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의 보여지는 표상만 보지 마시고 그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도 존재하니까 비학군지에 있는 친구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시멜로 실험의 진짜 진실은 무엇인가요? 자, 이 실험은 사실은요, 처음 초창기에 이런 거였어요. 기다리는 아이가 성공한다. 이거 뭐 중단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로 했는데, 사실은 제 연구를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앞에 실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, 이 연구의 시사점을 기억하셔야 된다. 뭐 무슨 말이냐면, 과정 환경에 따라서 보세요. 아이한테 되게 이건 잔인한 실험일 수도 있어요. 아이들이 어립니다. 근데 앞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줬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지금 환경에서 배가 고파요. 그러면 이 음식을 먹겠습니까? 안 먹겠습니까? 먹겠죠. 이게 지금 뭐 기다리는 거고 참는 거와 이게 뭐 앞으로 얘가 성공한다 안 한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요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주었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냐면 아이가 배고프다고 했을 때 상황을 얘기하고 지금 엄마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30분 있다가 우리 같이 밥을 먹도록 하자. 근데 이걸 엄마가 계속 잘 지켜줬어요. 그러면 아이가 그 실험 대상자가 됐을 때 아이는 기다릴 겁니다. 맞죠? 근데 엄마가 야 30분 있다가 엄마가 밥 해줄게 기다려봐 했는데 엄마가 자꾸 딴짓하고 TV 보다가 놓쳤어. 그러면 아이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. 그래 이 기회라는 거는 항상 지켜지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맛있는 거 있을 때 빨리 먹어야 돼.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사점은 뭐냐면 아이한테 부모는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. 이게 이 마시멜로 실험의 핵심이에요. 사실은 애가 기다리고 애한테 모든 걸 맡기시라는 게 아니고요. 신뢰하는 어른이 돼야 된다.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? 아이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들은요. 아이한테 어떤 약속을 했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요. 그리고 집안에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.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혼을 내실 때 부모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혼내시는 분이 계세요.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. 근데 애가 뭐 TV만 보고 있네? 그럼 막 화를 내세요. 예, 옛날 얘기부터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. 너 내가 그랬지? 예전부터 너 이러니까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. 혼낼 때는 딱 그 부분만 혼내시던가. 그리고 잠깐 앉아봐. 아빠가 오늘 이 부분이 엄마가 오늘은 있잖아. 이 부분이 여기서 좀 엄마는 화가 났어. 이렇게 화를 낼 때도 감정으로 아시고 일정한 어떤 프레임을 짜셔가지고 태도로서 건강한 태도로서 보여주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에게 공부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?
공부만큼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.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 공부를 시키고 아이가 공부를 계속 잘해야 되는 것들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 공부를 언제 더 잘해야 됩니까? 초등학교 때 기초를 쌓아서 중학교 때 응용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실제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서 포텐을 빵 하고 터뜨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공부만큼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. 이 공부에 대한 정서가 계속 잘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.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뭔데요? 라고 하실 겁니다.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시험 때는 아이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어느 시험 때는 뭐 예전보다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요 좀 편향되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. 수학은 잘하는데 뭐 사회를 좀 못하거나 국어는 잘하는데 뭐 영어가 좀 못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치우쳤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너의 점수에서 어느 과목이 치우치는 거는 네가 되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의 방해가 되는 도구라고 알려주셔야 돼요. 어머니들이 야 수학은 이렇게 잘하는데 영어는 왜 이렇게 못하니? 그렇게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못해?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는 사실 어머니들 지금 하나의 어떤 도구잖아요. 이거를 잘해서 뭔가 하는 거지. 사실 공부를 계속 활용해가지고 하는 직업은 뭐 교수도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건 도구거든요. 그래서 야 네가 지금 열심히 잘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과목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있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래? 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. 이렇게 되면 뭘 아이가 생각하냐면요.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, 성공의 요인이 있을 때요. 아이가 자신감도 있고, 그 다음에 좋은 대학도 갔고, 여러 가지가 됐는데, 만약에 얘가 어떤 컨텐츠를 같이 할 사람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때 얘는 고민을 할 겁니다.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해왔고 잘했지? 내가 어떤 걸로 해서 못했던 거를 회복해봤지? 그러면서 이 좋은 사람들 또 만드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지?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자기의 어떤 아이템을 더 장착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. 그래서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요. 플러스로 타인과의 어떤 관계들을 잘 형성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지적보다는 우리 아이가 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꺼내서 이야기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. 우리는 항상 못하고 실패하는 거를요 숨기잖아요. 그쵸?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자주 드려요. 못하고 실수하는 거를요 보물찾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보물은 되게 찾기 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요 엄마도 오늘은 이런 거 실수했어 이렇게 보물 찾듯이 너는 오늘은 어떤 걸 실수해봤어? 어떤 게 좀 되게 힘들었어? 이렇게 꺼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